그 대선 후보 단일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철수가 국민의 짐에 합당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어. 내년 3월 달까지 할 거라고. 내년 대선은 3월 달까지 있잖아요. 3월 달에 있잖아요. 대선 닥치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안철수가 일단 자기 가격 올리기 이런 거란 말이야. 그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 짐이 큰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말하면 또 알려주지 마세요 할지 모르겠는데 끝없이 단일화 이야기나 합당 이야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지금쯤이면요 저쪽 후보들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뭘 하겠다는 아젠다가 있어야 돼. 안철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오늘 그 안철수가 문 대통령한테 쓴 그 페이스북 글 봤죠? 무식하면 어떻다고 했던 말. 무식하면 용감하다. 백신 이야기 뭐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한테. 와, 안철수가 중도라고 했잖아요. 안철수의 현재 포지션은 극우예요, 극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들쭉날쭉 해가지고 극중주의라고 했는데 지금 하는 짓거리 보면 완전 극우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했죠. 극우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극자 붙이면 무슨 뜻이라고? 나만이 옳다예요. 그러니까 진보적 아젠다도 나만이 옳다고 주장하면 극좌가 되는 거고 극우도 마찬가지예요. 안철수의 페이스북을 보면 그 내용들이 다 타협의 여지가 없고 엄청 나는 잘났고 심지어 대한민국 대통령까지도 얼마 전에 왜 그 쥐뿔도 모르는 게 무슨 방역 이야기하고 윤석열도 그 뭐 한미 정상회담 걱정한다고 하고 그런 맥락들이 다 사실은 자기 아젠다나 대안이 없이 내가 맞긴 맞아. 내 말이 진리야라고 말하는 게 다 극우의 포지션이거든요. 대통령을 사실 아무 이유 없이 까면서. 근데 그 안철수가 이런 그 정치 게임, 정치 공학에만 매몰돼가지고 요즘 그렇다잖아. 안철수하고 김종인하고 윤석열 쟁탈전 벌어졌다는 거 아니야. 만약에 안철수는 내가 대선 안 나가더라도 윤석열을 내가 득할 수 있다면 자기가 소위 말하면 보수 야권에 헤게모니를 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말은 엄청 세게 나가면 그게 지지율 오른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이야기 핵심은 그런 거야. 어떤 대선의 아젠다가 안 보여. 이재명 지사는 그래도 언론상에 언론들이 많이 받아주는 편이에요. 페이스북 하나하나가 기사가 되니까. 그중에 정책, 공약. 우리도 뉴스니까 말을 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어서 이재명 지사 이야기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재명 지사의 아젠다는 아까 오늘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얘기가 떠오르잖아요. 막 가난 뭐 세습 뭐 이런 이야기까지. 얘네들은 지금 그 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야. 대선에 아젠다가 하나도 없어 지금. 그냥 내가 후보가 될게. 후보 단일화는 나로 하자. 단일화하자. 합당하자. 계속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에 안철수하고 이런 보궐선거를 하면서 아마 안철수의 맛을 봤을 겁니다. 아, 얘 진짜 골 때리는구나. 이거를 제대로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단일화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철수 효과가 정말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미미하다고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보궐선거를 하면서. 안철수가 같이 다니긴 했지만 얘 때문에 뭐 어떤 효과를 많이 봤나 냉철하게 생각하면 없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사냥이 끝났는데 얘를 계속 데리고 다닐 필요가 있나요? 사냥개. 네. 사냥개 안철수. 삶아먹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냥개 지금 철수. 드시고 계시는 중인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참 그게 중도 실용 정치의 길을 본인이 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없고 이 중도 실용 정치라는 말이 저는 무서운 게 이거는 국가에나 국민에 관심이 없고 개개인의 각자 도생을 바라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안철수가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해봐요. 백신을 지금 어떻게 대처할 것 같으세요? 각자 나가서 맞으라고 할 것 같아. 구해서 맞아라. 그런 거죠, 그런 거. 자기가 대통령이 돼도 별 대안이 없는 이야기를 마치 자기는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웃긴 거고. 그러니까 세상은 생각이 합리적인 사람을 요구하는 시대일 거예요. 이재명 지사도 가끔씩 보면은 어쩔 때는 보면 우리 결이랑 조금 다른 이야기도 하잖아요. 소위 말하면 실용이 실용 그게. 그 저번에 했던 이야기 중에 2주택 중에도 한 사람 서울에 사는데 제주도에 별장이 있어.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이용해.
여기까지 세금 매기는 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사실 내 결은 아니야. 아닌데 일견 이해는 되는 거예요. 그게 실형이거든요. 그런 메시지가 좀 나와야 되는데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좀 모자란 애가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으쌰으쌰 막 하는데 실제로 알고 그 사람을 보면 약간 모자라 보이는 게 대표적인 게 안철수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이준석은 김종인은 모릅니까? 저거 모자란 거 다 아는데 저 모자란 게 잘 돼야 자기들이 최순실이 될 수 있죠. 최근에 그 안철수가 보여주는 모습은 예전에 변희재 보는 것 같은 느낌 안 완전 극우적 느낌으로 막 페이스북 글 쓰고 이러는 거 보면 또 그 맥락이 안철수랑 진중권이랑 똑같아. 진중권이 언급되는 것 자체는 반박하기 위한 거지 그 사람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닌데 진중권이나 안철수나 결이 똑같습니다. 누가 명예훼손이라고 고발하려나?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아 근데 내부에서 싸움은 좀 치열할 것 같아요. 아 윤석열과 안철수의 멘토가 좀 겹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겹쳐요? 멘토가요. 누군데? 아니 뭐 지금 보면은 윤석열 쪽에 윤여준도 가 있고 막 한다고 하면 원래 지금 윤여준은 안철수 쪽에 있었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참 윤 씨는 나서기 싫어해서 윤여준이 안 그래요. 재밌어요. 야 윤여준도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 안철수 아무리 가르쳐봐야 안 되더라. 서울대 의대 나오면 뭐하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서울대 법대 나온 놈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지. 파평 윤 씨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윤석열은 국민의 짐에서 엄청 견제받고 있더라고요. 저번에 우리가 소개해드린 대로 김용판 말고도 국민의 그 지임 쪽에서는 지금 윤석열이 어차피 넘어야 될 산이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수사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주호영도 그런 이야기였어요. 어차피 이것은 그 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다. 한 번은 윤석열이 거쳐야 될 거대한 산이 하나가 있는 거죠. 지금 그쪽이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청산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윤석열인데 그거 잘했냐? 그거 반성문 쓰고 우리 당 들어올래? 이렇게 지금 견제하고 있으면 윤석열 성정에 에이 씨발 안 들어가 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와 양승태 보고 있으면 진짜 천불 나겠다. 그 정도 상황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무리하게 그러니까 무난하게 국민의 짐에 이 안착하는 상황은 안 벌어질 거예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이명박 수사는 잘못했냐 잘했냐부터 계속 논박이 있을 거고요. 사면 어떻게 생각하냐 논박이 있을 거고 윤석열이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나온다고 하는 순간부터 이런 논란들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꼭 그런 사람은 생기지. 저쪽 당에. 내가 윤석열이를 대선 후보로 미느니 차라리 홍준표를 밀겠다는 사람 나옵니다. 방송 나 혼자 하는 거지 지금. 자, 그 가운데 국민의 짐에 새 원내대표에 김기현 우리 고래고기 씨가 뽑히셨는데 김기현 인터뷰를 보니까 법사위원장 내놔라 이거예요. 상임위원장 어떤 것도 안 받겠다. 법사위원장 내놔라. 아, 우리 윤호중 의원은 참 거기다가 지금 박광원 법사위원장까지 겹쳐가지고 정말 첩첩산중이다 진짜. 아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화내도 되나요? 아니 좀 진짜 너무 짜증나요. 이게 지금 이제 김기현하고 싸울 건데 솔직히 저희가 윤호중이나 뭐 박광원을 욕을 하면 조선 같은 데서 갈라치기 기사 뜨잖아요. 모이고 있으니까. 네. 저는 월간 조선이 먼슬리로만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앉아서 쓰고 싶을 때 쓰더라고요 기사를. 온라인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새날 커뮤니티에 올라온 걸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기사도 써주시고 해가지고. 아 기분 나빠 근데. 정말 내가 아무리 박광원 의원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했기로서 쟤네들이 짜니까 되게 미안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로 이용될까봐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많이 참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갈라치기 이용 안 당하려고 엄청 실드를 많이 쳤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라니까 김기현이가 일단 당선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짚고 넘어가면 그냥 영남 꼰대당인 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한 걸 보니까요. 처음에는
네 사람이 다 과반 얻은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김기현 고래고기가 34표, 김태흠이 30표. 이 고래고기는 울산이죠. 김태흠은 충청도죠. 권성동은 강원이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반 얻은 사람이 없어서 유이동하고 권성동이는 탈락을 했어. 그래서 다시 김기현 고래고기하고 김태흠이 붙었는데 결국에는 고래고기가 66표로 100표 중에 66표로 당선된 이 상황이거든요.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지역적 거 굉장히 국회의원들한테 중요해. 김기현을 찍은 사람들은 주로 영남 국회의원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영남 대표성을 갖고 출마를 했으니까. 영남 꼰대당 맞아요. 그리고 김기현 이야기는 이제 원내대표 되셨으니까 또 열심히 해드릴게요. 거래고기 사건이 뭔지를. 아, 근데 김기현은 정말 공해입니다. 왜냐면 김기현이나 성일종 이런 사람들이 TV 프로나 이제 그 토론 프로에 나오면 남의 말 듣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는 나경원 저리 가다거든요. 정말 듣기가 정말 힘든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김기현이 원내대표 나오고 지금 당대표가 이제 그럼 누가 될 거냐 계속 이야기 많잖아요. 나경원. 네, 정말 저는 나경원하고 환상의 커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나경원급으로 둘이 토론하는 것도 한번 보고 싶고, 그리고 이게 김기현의 프로필을 보면은 김기현이 59년생이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을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판사 출신이라며. 그러니까 아무나 막 하나 봐요. 그때는 전시 후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03년에 한나라당 부대변으로 정치에 입문했는데 이 코스가 나경원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 진짜. 네, 나경원이 63년생인데 김기현이 59년생이니까 나이 차이도 더 얼마 안 나서 아마 학교를 같이 다녔을 거로 생각합니다. 서울대 법대를. 그리고 나경원도 2002년에서 3년에 한나라당으로 정치에 입문했잖아요. 둘이 이거 환상의 콤비를 이룰 것 같습니다. 네, 욕도 많이 먹게 되기를. 최재형, 여상규, 김기현, 저기 누구지? 또 누구 있지? 아무튼 그 사람들 다 지금 공통점이 판사 출신이에요. 판사 출신. 신기하네. 정말.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속삭이고 있는 그 윤석열이라든지 각종 검찰들, 그다음에 정말 우리나라의 인재 발탁 시스템을 완전히 손봐야 됩니다. 지금 사면타로 그럼 원내대표가 판사 출신이네. 그렇죠. 나경원, 주호영, 김기현까지. 와. 근데 확실히 판사 출신들은 정말 국민의 삶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그냥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요. 아니야.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 김기현이 울산시장 할 때 자기 동생 관련한 노비 사건 어마어마했어. 이 고래고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기다려봐. 민생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지. 아, 그렇네. 서민들 고래고기 못 먹을까봐 그 공급해 주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시고 그러는 발언을 거예요. 취소합니다. 네. 아무튼 근데 진짜 김기현, 우리가 김기현이 이 고래고기 가지고도 난리 칠 때 사실은 저는 김기현 같은 사람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국회의원이. 근데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모든 인터뷰에 나오고 이제는 잘 됐어요. 원내대표까지 된다는 게 저는 정말. 아니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쪽에 원내대표가 된 것은 타겟이 커졌잖아. 비리가 엄연하게 드러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저쪽 득표에 도움 안 되고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야지. 우리가 나경원 왜 응원하는데. 타겟이 크니까. 오히려 듣보잡인 사람이 당대표가 되거나 그러면 그게 그렇게 별로 없어. 난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아무튼 김기현은 비호감도가 엄청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하는 이 상황에 짧게 말씀드리면은 박광원 의원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유치원, 사립유치원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 돈 횡령한 거거든요. 거기에 유치원 그 사람들이 사실 실형 선고를 받을 정도의 좀 심각한 사건이었는데 이걸 이제 징계하려고 하자 박광원 의원실에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왜 징계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뭐 취재를 내가 또 해봤어요. 그 기사를 썼던 기자까지 SBS 기자까지 대충 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외압으로 느껴졌다는 거야. 지역구에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면 그 문제가 돼가지고 실제로 그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는데 억울할 수 있는 지점은 그런 걸 수도 있지. 박광원 의원이 지역구 민원이다 보니까 보좌관을 통해서 그거를 알아보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것만 있는 것도 사실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 말의 의도는
법사위원장 될 만한 분은요, 진짜 민주당스러워야 돼요. 어떤 뒷말도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 박광훈 의원이 워낙 사람들과의 관계가 인간성이 좋은 분이어서 법사위원장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는 믿지는 않지만 그런 비리 구조 속에 뭔가 지역 유착 이런 것과 연관돼 있으면 법사위원장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법사위원장으로 가게 만드는 이 구조는 뭐냐 이렇게 우리가 비판을 했던 거고, 어쨌건 지금 김기현은 그 법사위원장 우리가 가져갈래. 안 주면은 국회 협조 못해. 지금 당선되자마자 일성이 그거예요. 법사위원장 우리가 가져오겠다. 사실 뭐 박광원 의원도 똥파리들한테 많은 찬사를 받았던 의원 중에 한 명으로서 지금 트위터에서 얼른 보니까 아무도 실드를 안 쳐주고 있네요. 네, 이 바닥이 이렇습니다. 네. 좀 그렇습니까?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